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세요? 우리는 남이 듣지 않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거나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밖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혼잣말도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증상은 어떻게 개선되는지 자세히 듣고 약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큰 효험을 발휘하는데요.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같은 약을 먹는데 왜 효험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래요. 뇌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의 의식은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뇌의 착각 시스템이 발동해서 약을 먹고 증상이 호전되는 미래를 마음대로 미리 체험한 결과 온몸의 반응이 전달돼서 현실에서도 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언어에는 말을 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대의 의식 방향을 결정하고 현실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만 영향을 받게 되면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위하기는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뇌를 속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로젠탈 효과와 비슷한 이론인 자기충족적 예언 효과입니다. 모종의 상황을 현실로 규정을 하면 결과에서도 이런 상황은 현실이 된다. 즉, 결과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기충족적 예언은 부정적인 방향이든 긍정적인 방향이든 모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징크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포츠계에서는 멘탈 코칭이 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2016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 박상영이 상대 선수한테 이제 4점이나 뒤처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주문을 외듯이 끊임없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멘탈을 관리한 그는 연속 5득점을 기록하면서 에페 경기 금메달의 역전극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과 함께 자신만의 독특한 동작이나 절차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긍정 루틴을 만드는 방법도 함께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는 경기 전에 안정을 얻기 위해서 헤드셋으로 이제 음악 감상을 한다던가,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는 4번 볼을, 경기할 때는 1, 2, 3번 볼을 사용하는 뭐 그런 루틴들도 있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일종의 자기 최면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루틴을 만드는 것은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알버트 반듀런은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는 용어로 정의했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도 높습니다. 자존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괜찮은 존재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즉,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관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I Feel Pretty에서 여주인공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다친 후에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엄청난 미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옷도 굉장히 과감하게 입고요. 이성에게도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하죠.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시각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행동에도 변화가 온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한 이후에 그 근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해주다 보면 내 행동도 변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점차 호감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시크릿이나 긍정학원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외치기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니까 당연히 변화도 없고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감이 이렇게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무의식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해주라는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정말로 그것을 믿을 때까지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변화가 되면 결국 그 바뀐 무의식이 나의 신념이 되고 나는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면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들을 더 강하게 믿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노력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됐겠죠. 무의식적으로 완전한 나의 신념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재화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방향으로 나의 모든 뇌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열심히 찾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방법들을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자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공을 한 이후에 역시 나는 노력하면 된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나는 노력하면 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껴질 때는 좌절하기보다는 그 경험이 나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주었는지 찾아내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일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의미라는 거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다짐할 때나 무언가를 원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능성과 기대를 넓혀주는 마법의 언어를 사용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음커리어 코치 유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요.